다음으로 반응형 연습, 이번에는 헤더 부분의 반응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06번 responsive 03 HTML을 보고 있고요. 현재 HTML 구조를 보면 전형적인 헤더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더 안에 컨테이너, 그리고 레이아웃은 지금 플롯으로 돼 있어서 H1의 플롯 레프트, 내부가 오른쪽 플롯 라이트로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 요소의 높이가 부모가 이 요소의 높이를 못 알아볼 거기 때문에 해당 요소의 뒤에 공간을 만들고 플롯을 해지해 주기 위해서 만든 클래스명 클리어픽스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얘 왼쪽, 얘 오른쪽 해서 화면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지금은 반응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너비를 줄이면 이런 식으로 가로 스크롤이 생기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로 스크롤이 생기지 않도록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태블릿 구간에서는 줄여도 메뉴가 계속 여기에 유지되게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더 줄여서 모바일 구간에 들어오면 이 기존의 PC 화면에 저 메뉴가 여기에서 다 들어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로고가 위에 있고요. 메뉴가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는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보시면 지시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립공 이하에서는 좌우 여백을 15픽셀이 있고요. 로고가 왼쪽, 메뉴 오른쪽은 유지한다. 640 이하에서는 로고를 가운데로 하고 메뉴를 로고 밑으로 배치한다. 640 이하에서는 메뉴 사이 간격을 40픽셀로 유지해야 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배치를 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지시사항에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디어 컬의 구간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960 이하로 줄어들 때 지금 스크롤이 생기고 있으니까 960 이하에서 누구의 너비를 가장 먼저 바꿔줘야 되겠냐면 현재 요소의 너비는 컨테이너에 이렇게 960의 마진영부터 해서 너비를 지정하고 화면의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 요소의 너비부터 변경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응형을 짜볼게요. 주석으로 이 부분부터가 반응형이라는 걸 구분해주고 add media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기에서 최대 너비가 960 픽셀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저 중괄호 안에 있는 건 960 이하 구간에서만 작동하는 CSS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가장 먼저 바꿔야 되는 건 누구라고 했냐면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의 너비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상 한 줄로 할게요. width 100%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시사항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그냥 이렇게만 두고 보면 우리가 너비를 이렇게 줄였을 때 이 내용이 브라우저 끝부분까지 이렇게 바짝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터치하기도 태블릿이나 핸드폰에서 얘를 터치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좌우의 공간을 15픽셀 정도 떨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을 넣어 볼게요. 얘의 내부의 여백인 패딩을 상하, 업고 좌우 15픽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로 스크롤이 생깁니다. 자, 지금 제가 위드를 주고 그 위드에다가 패딩을 줬더니 가로 스크롤이 생기고 있어요. 자, 왜 생기냐면 검사 좀 해볼게요. 검사를 해보면 자, 제가 지금 여기 컨테이너에 너비를 준 거죠. 제가 얘의 이 너비를 100%라고 한 거고요. 그 100%에다가 좌우에 패딩이 붙었어요. 자, 우리가 박스 모델에서 우리가 위드를 주면 이 안에 컨텐츠, 즉 컨테이너니까 이 안에 컨텐츠의 크기가 100%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거기에다 패딩을 추가하면 위드가 있는 상태에서 양옆에 패딩이 15픽셀이 더 생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HTML 너비는 871인데 안에 있는 컨테이너는 871에 양옆에 패딩 15가 붙어서 30픽셀이 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픽셀이 지금 오버된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넣은 위드는 컨텐트의 크기가 아니라 보더가 있다면 보더까지의 크기다라고 해서 변경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박스 사이징이라는 속성의 값을 바꿔볼게요. 한 줄을 쓰면 안 이쁠 것 같네요. L을 내려서 보겠습니다. 박스 사이징. 네, 기본 값이 우리가 위드나 하이트를 주면 그게 컨텐트, 내용의 크기였는데 그걸 보더 박스라고 바꿔요. 저장하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크롤바가 생기지 않죠. 그리고 요소 검사 다시 한번 해보면 이제 컨테이너는
안에 크기가 아까 871이 잡히고 있었는데 이제 아니죠.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패딩까지 다 포함해서 부모가 만드는 이 크기 871의 크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넣은 이 위드는 어디까지라고 고정했기 때문에 보더가 있다면 보더까지, 보더가 없으면 패딩까지의 전체 크기가 100%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패딩을 뽑고 있기 때문에 화면처럼 이제 스크롤바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스타일은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얘가 줄여볼게요. 지시사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메뉴가 왼쪽, 그리고 로고가 왼쪽, 메뉴가 오른쪽 유지하는 건 됐어요. 그 다음에 지시사항이 640 이하랍니다. 그러면 미디어 퀄리티 하나 만들어 볼게요. 640 픽셀 이하에서 640 이하에서 로고가 가운데로 오랍니다. 메뉴는 밑으로 내려오고요. 자, 지금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아래로 내리래요. 얘 로고는 가운데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로고도 한 블록을 다 차지하고 내부도 한 블록을 다 차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왜 왼쪽에 있고 얘가 왜 오른쪽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로고에서 가보면 H1에 스타일을 보시면 H1에 플롯이 걸려 있어서 얘가 왼쪽으로 가 있는 거고요. 내부한테 플롯 라이트가 걸려서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를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플롯을 풀어버리는 거. 플롯 속성 자체 지금 누구예요? H1과 내부입니다. H1과 내부 둘 다 플롯이 없다라고 할게요. 플롯을 없다, none입니다. 그럼 플롯을 준 적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언제에서 640 픽셀 이하에서 줄여볼게요. 640 이하 이렇게 줄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플롯을 없애야 되는데 지금 안 먹어요. 왜 안 먹는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기존의 H1을 지금 보시면 저는 그냥 H1 내부라고 했는데 기존의 PC 구간에서 헤더 안에 H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디어 쿼리 구간에서 H1 선택한 거랑 얘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얘가 기존의 PC 구간의 저 CSS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얘는 태그 점수로 하면 1점, 1점, 2점의 우선순위를 한 거고 얘는 1점으로 한 거예요. 못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형을 할 때는 반드시 기존의 PC 구간의 요 선택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넣어야 되고 내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부도 확인을 해보면 내부도 헤더하는 내부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작성한 요 CSS가 기존의 PC 구간의 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640 픽셀 이하에서 라고 했어요.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640 픽셀 이하에서 이제 둘 다 원래 본연의 H1도 블록 요소였고 내부도 블록 요소였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블록씩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시사항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640 픽셀 이하에서 로고가 가운데 있으래요. 메뉴는 로고 밑에 있으랍니다. 자, 그러면 메뉴가 로고 밑에 있는 건 됐고요. 로고를 가운데로 이 로고라는 글씨가 여기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H1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존에 얘 스타일이 어떻게 됐었는지를 개발자 도구에서 볼게요. H1 블록 요소예요. 자, 우리가 요소를 가운데 놓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만약에 그 움직이려는 한 요소가 너비가 있어요. 즉 위드 값을 지정했다. 위드 값이 있다라고 하면 있으면 그러면 얘를 가운데 놓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마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진을 이용해서 상하, 좌우 이렇게 하면 가운데 있겠죠. 너비 값이 있을 때요. 자, 그러면 너비가 없을 때 너비 위드 값이 없으면 없는 요소를 가운데로는 어떻게 둘까? 자, 이럴 때는 저 움직이려는 요소의 부모에 가서 부모의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자식 요소를 지금 글씨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움직일 요소 가운데로 배치할 요소에 가서 만약에 그게 블록 요소라고 한다면 그 요소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바꾸는 거예요. inline block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겠고요.
세 번째 방법은 너비가 없는데 또 가운데 배치하는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배웠던 플렉스를 활용하면 부모 요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이 안에 있는 녀석을 주축의 방향에서 가운데 놓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justify content 센터 이렇게 하시면 자신 요소에는 별도로 설정할 필요 없이 부모에만 디스플레이 플렉스, justify content 센터 하면 가운데 옵니다. 자, 근데 지금 얘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고 있지 않고요. 플롯 베이스예요. 그러면 이걸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누구를 가운데 놓고 싶은 거냐면 H1 안에 있는 A입니다. 자, A는 인라인 요소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정리한 것처럼 여기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글씨 요소거든요. 그러면 A의 부모인 H1이 지금 이렇게 공간을 다 쓰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저 글씨만 가운데로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H1에 가서 헤더 안에 H1을 선택하고 여기 안에 있는 글씨들은 가운데 있어 라고 하면 당연히 A 태그가 인라인 요소니까 이렇게 가운데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지시사항까지 완료한 거예요. 요거까지. 자, 세 번째는요. 메뉴 사이의 간격이 정확하게 40픽셀을 유지하면서 메뉴들이 지금은 왼쪽에 치우쳐 있는데 이것들이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메뉴들이 가운데 오게 해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보면 얘들의 간격은요. 검사를 해보면 Li들마다 왼쪽에 마진을 만들어서 20, 20, 20, 2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얘들이 간격이 40이 되려면 오른쪽에도 20을 만들면 되겠죠. 또는 마진을 얘를 없애버리고 상하 좌우해서 20씩 넣어도 돼요. 기존 걸 유지하면서 저는 해보고 싶은 거니까 기존의 선택자 지금 복사했습니다. 선택자를 복사하고 왼쪽에 마진이 있었으니까 오른쪽에 마진도 20을 만들어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사이사이의 공간이 40이 됐겠죠? 자, 그래도 얘가 지금 왼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자, 왼쪽에 치우쳐 있는데 이게 통째로 여기 가운데 있게 하고 싶은 거래요. 그러면 앞서 제가 정리한 거에 방법이 있었어요. 지금 width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냐면 얘 UL이요. 여기에서 이 UL을 보면 너비를 지정한 적이 없어요. 너비를 지정한 적이 없는 녀석, 이 요소를 내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운데 놓고 싶은 거예요. 자, 절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내부에다가 포지션 렐러티브 잡고 얘를 앱솔루트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얘를 앱솔루트로 붕 띄워버리면 이 요소의 높이가 안 나오니까 내부의 높이가 안 나와요. 그럼 내부의 높이를 또 억지로 주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 얘가 억지로 가운데로 놓을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얘를 가운데 놓는 방법은 부모 요소에 가서 아까 제가 정리한 거 보면 부모 요소에 가서 텍스트 라인 센터를 하래요. 그러면 내부한테 가서 텍스트 라인 센터를 해볼게요. 헤더의 내부에 가서 텍스트 라인 센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누구를 가운데 놓고 싶은 거냐면 내부 안에 글씨 성격이 있는 걸 가운데 놓겠대요. 그러면 앞서 개발자 도구에서 지금 UL이 이렇게 블록 요소로 다 쓰고 있는데 UL을 글씨 성격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UL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우리가 배치할 요소가 누구예요? UL이잖아요. 내부 안에 UL에 가서 얘를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락해서 글씨 성격으로 바꿨어요. 그러고 브라우저 화면을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플롯 베이스에선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만약에 플롯으로 안 했다면 그냥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저스파이 컨텐츠 센터 해도 가운데로 쉽게 오게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PC 화면에서는 태블릿 640 이상에서는 좌우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가 해당 구간에 640 이하로 들어오면 좌우에 여백이 생겨서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주고요. 핸드폰 사이즈로 들어오면 로고가 위로 메뉴가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반응형을 이용해서 헤더의 반응형을 구현해 봤는데요. 자, 헤더의 반응형 잡을 때 우리가 헤더의 반응형이든 다른 반응형을 일반적으로 반응형을 잡을 때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이 미디어 컬이 잡았던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기존의 CSS 위에 이렇게 있어 버리면, 리셋 밑에다가 있어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CSS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우선순위를 했을 때 아래에 있는 게, 똑같은 선택자를 썼을 때 아래에 있는 게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반응형에 잡은 것들을 밑에 PC에서 다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있으니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형의 CSS는 반드시 기존의 CSS 밑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밑에, 기존의 PC 구간의 CSS 밑에 있어야 된다는 가 주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교재는 간단하게 제 영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기에 로고가 만약에 이미지라고 한다면 이 이미지를 IR 기법으로 해서 저 글씨는 없애버리고 여기에 배경이 들어온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태블릿과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픽셀 레티오라는 녀석이 1대1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니터는 1픽셀이 맞습니다. 1픽셀과 같아요. 하지만 태블릿이나 또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2픽셀처럼 보이는 게 어떤 건 2픽셀이 응축되어 있고요. 어떤 건 심지어 4픽셀짜리를 2픽셀에다가 구겨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PC에서 찍은 사진을 핸드폰으로 옮기면 핸드폰에서 더욱더 깨끗하게 보이는 건, 핸드폰에서는 픽셀 레티오를 1배가 아니라 저렇게 2배, 4배로 되어 있는 걸 쓰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대로 핸드폰에서는 깨끗하게 보이는 걸 PC로 옮기면 걔가 해상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이 픽셀 레티오를 무시하고 만약에 디자인을 하면요, 특히 로고 같은 거, 이런 작은 아이콘을 이미지로 되어 있을 때 PC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갔을 때 이게 분명히 같은 사이즈지만 2배 또는 4배로 흐리게 보이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걔들을 피하려면 미디어 쿼리에서 픽셀 레티오를 구분해서 해당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배경을 2배짜리 이미지로 변경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해당 부분은 교재에 영상의 링크가 있으니까 해당 영상을 확인해서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반응형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